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연애 기간과 재회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다들 궁금하셨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갑자기 얘기를 드리자면 연애 기간과 재회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재회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는 7년 넘게 연애를 했는데 재회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각각의 근거가 다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만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별로 이 사람은 이제 좀 충분히 믿을만 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추억이나 그런 정보들이 쌓이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가 아직은 나를 그렇게까지 갇히게 생각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데 이별을 했으니 이게 재회가 되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7년 넘게 만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권태기가 오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서로 그렇게 오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오래 만났으니까 어쩌면 오히려 더 정말 권태롭고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이제 설레지가 않고, 그래서 이별을 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되돌리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짧으신 분들대로, 연애 기간이 기신 분들은 또 기신 분들대로 이 재회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재회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 많은 사례들을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상관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연애 기간에 따라서 재회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 기간이 중요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거든요. 어떤 사례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재회를 하고 싶으신 당사자분께서 남자분이셔야 돼요. 남자분이고 우리가 연애를 한 지 2달이 안 됐는데 헤어진 경우, 이 경우는 좀 기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 말고 사실 연애가 아니었는데 그저 썸이었는데 재회가 가능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가능은 해요. 그리고 썸이었는데 재회가 되는 거, 한두 달 만났는데 재회가 되는 거, 이거 다 비슷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 두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사귄 지 2달이 안 됐는데 남자분이 이별을 당해서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라고 하시면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들하고 많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이제 처음에 연애를 시작을 할 때 서로 이 사람은 정말 내 여자다, 내 남자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서로 완전히 달라요. 물론 어느 정도 사람 바이 사람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좀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좀 그래요. 만약에 여자가 예뻐 그런데 나랑 같이 밥을 먹겠대, 약속이 잡혀. 그러면은 그 여자는 우리가 아직 사귀기로 하지 않았어도 내 여자인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아마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SNS에서 좀 약간 인기가 본인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굴 한번 안 봤는데 이미 나랑 사귄 것처럼, 혹은 이미 나랑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좀 달려드는 남자분들 안 계셨어요? 좀 계셨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자분들은 그냥 좀 예뻐. 근데 왠지 내가 어떻게 막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아 얘랑 어떻게 나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나의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 여자다, 절대 다른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를 시작을 하고 한 66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시간이 흘러야 아, 내 남자친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뭔가 사랑과 애정이 뿜뿜하는 그런 느낌을 여자친구가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은 진짜 연애 기간이라기보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호감은 있어. 설레기도 해.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는 여자분들에겐 좀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가지고 내가 자꾸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쌓이고 나면은 아 그래 내 남자다 라고 그제서야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66일 정도가 지나야만 정말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게 여자분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그 테스트 기간에 만약에 이별을 당하셨다고 하면 그 여자분 입장에선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내가 이 정도 이상의 감정을 가지긴 어렵겠다. 더 이상 감정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연애라는 건 서로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 관계인 거고, 그리고 정말 같이 만나는 게 행복하고 내가 이 시간을 기꺼이 내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땐 사실은 연애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한테도 미안한 일이고요. 내가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건데, 그쵸?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이 관계를 지속을 한다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다는 게 상대한테 미안한 일이지. 그리고 어쨌거나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내가 시간을 자꾸 내야 된다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사귄 지 두세 달이 안 됐는데 만약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이 사실은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재회는 상대가 나에게 반할 만한 구석이 있었고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들이 있긴 있었으나, 하지만 안 맞는 것들, 대화가 안 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점이 원래 가졌던 매력, 장점보다 훨씬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별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대화만 잘 통하면 문제가 없다 라는 쪽으로 이제 재회 시나리오를 잡아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가 애초에 반하지 않았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애를 시작한 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죄송한 얘기기는 해요. 이제 사실을 아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재회가 안 되냐라고 하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분이 지금의 모습에서는 사실 감흥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 상대분이 원할 만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셨는가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주시면 여러분이 분석하지 못한 그 여자분이 정말 원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실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잡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대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다고 하시면 이건 정말 좀 일반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도록 만들어 드리려면 그 사람 맞춤으로 이제 이 사람이 원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담자분이 하실 수 있게,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정보가 없으시다고 하면 일반적인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 심리 여자가 아는 거 아니고 남자 심리 남자가 아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 뭐 그때 가져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회사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여자와 알바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할게요. 알바생이랑 대표가 서로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그쵸? 남자도 마찬가지지. 남자도 대표이고 알바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서로 공감이 될까? 그쵸?
서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뭔가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뭐 하나를 보더라도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입장이 완전히 다르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분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맞춰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다르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본인이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연애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기간 동안에 사실 뭐 이렇게 데이트나 연락 횟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뭔가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없었을 건데 일반적인 다른 그래도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있었던 커플들보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연애 기간 짧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건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심지어 내가 상대에 대해서 파악도 별로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그냥 보통 여자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정도 얘기밖에 못 해드리는 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도 제외가 되시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상담을 잘 해드리고 싶으니까 가능하시면 연애 기간에 상대에 대해서 많이 탐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지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론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애 기간과 재회 가능성 사이에는 보통은 별로 관계가 없다. 다만 내가 남잔데 상대가 여자고 그런데 우리의 연애가 2-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근데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해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내가 보통은 상대가 나에게 반하는 과정이 있었고 실망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망만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뭔가 준비할 것 혹은 상담을 해야 되는 기간 같은 게 좀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맞춰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